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강의를 맡은 강사 이소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인데요. 자, 컴플레인은 그러면 왜 발생을 할까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고 큰 문제에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불만 고객을 저는 이렇게 보실 때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불만 고객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우, 오늘 또 진상 하나 또 나타났네.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불만 고객들과 블랙 컨슈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블랙 컨슈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요구만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런 거 너 당신네들의 사정 그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례한 언행인데요. 무례한 언행 같은 경우는 폭언이죠. 말 그대로 언어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폭언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화풀이를 하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먹었는데 지금 어디가 탈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나 이 정도만 사실은 기업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이걸 하면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이러면서 그걸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역시나 부당한 요구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협박과 위협도 있는데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 찾아갈 거야. 너 딱 기다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협박과 위협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방해도 있습니다. 업무 방해는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지 않고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판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블랙 컨슈머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과 다르게 불만 고객은 블랙 컨슈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불만 고객은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이거 음식 먹었는데 맛이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맛이 좀 강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코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 컨슈머라는 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고객의 중요한 이유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제점과 취약점을 꽤나 예리하게 잘 짚어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하는 말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한 고객은 또 충성 고객이 되기도 하는데요. 되게 신기하게도요. 불만을 이야기하기 전보다 고객이 불만을 얘기하고 나서 그걸 굉장히 잘 해결해주면 고객은 불만을 얘기하기 전보다 이 기업을, 이 서비스를, 이 회사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만 이용을 하면, 잘만 활용을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불만족한 고객은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 고객을 한 명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잠재돼 있고 감한 고객들까지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불만 고객을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응대를 굉장히 잘하면 고객을 나의 정말 열성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만 고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보시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만 고객의 행동 유형과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동 유형은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만을 얘기를 많이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100% 중에 5%만이 기업에 항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거래를 단절한다라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한 거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을 오히려 고마워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만 고객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단절한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주변 사람에게 험담을 한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주변에 그냥 뭐 3-4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정말 일파만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 고객은 당연히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기 때문에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과격한 평소에 좀 사용하지 않는 미운 말들을 좀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고객의 기본 심리 중에 자기 본위적 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매뉴얼 모르겠고 그냥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불만 고객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상을 좀 기대를 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불만이 생겼고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 나의 이거를 좀 보상을 해줘 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만 고객의 이해, 그다음에 특징, 중요성,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불만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대 5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레침의 원리입니다. 번개가 빵 하고 쐈을 때 건물이 흡수하지 않고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고객이 하는 얘기를 개인화시키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고객은 나를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회사의 제품의 서비스에 지금 화를 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공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환경과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그 회사에서는 내가 속한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책임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황에서는 최대한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통제. 이거 쉽지 않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정 통제는 모든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화나고 억울하고 어이없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착 가라앉히시고 응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래 이거는 좀 화날 수 있겠다. 이거는 불편했겠다 라고 생각보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도 마지막 원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응대 과정에서 내가 정말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객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화가 나면 단어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성 높이는 거, 부정적인 단어 쓰는 거, 과격한 표현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TP 법칙 그러면 또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는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별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인데요. 시간을 좀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물을 갖다 주면서 이런 시간을 좀 번다거나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오픈된 장소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다 그 불만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된 공간에서 불만을 접수하고 계시다면은 개인 상담실이나 이런 곳을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불만 고객 응대 5단계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경청과 사과, 공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개선 의지인데요. 고객들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기왕이면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적인 만족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이 집중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게 이 화가 난 고객의 감정을 가라앉혀 주셔야 되거든요. 비이성적인 고객의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문제 해결이 들어가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성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과 사과 그리고 공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들으세요. 화가 난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좀 해주세요. 아, 네, 고객님 그러셨어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나라면 나는 이거 가지고 불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나라면 불만 가져도 이렇게는 표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나는 생김새가 다르듯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도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멘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건 어떠십니까? 그래서 고객이 수긍했다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불만 고객 응대 5단계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는지 얘기해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객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직원분이 자기 성찰이 되는 분이라면 아마 응대가 끝나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화를 지금 냈구나 라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고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거를 그때로 되돌아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도 그다지 긍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좋은 고객은 좀 오래오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내용,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사업체에서 실제로 좀 적용을 많이 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